다음 이슈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3일에 이 원주 3남매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2심 판결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16년 9월에 발생한 자기의 자녀 둘을 숨지게 한 그 20대 부부에 대해서 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나왔죠. 네. 남편에게 남편에게 네. 징역 1년이 나왔고 부인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 네, 2년. 그렇게 네. 나왔는데 네. 그게 1심이 뒤집어졌죠. 2심에서. 그 뒤집어진 주된 원인이 바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 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6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이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그 근거가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알겠지만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학대 사건. 사망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 네. 살인이나 살해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진정서가 400여 통이나 아. 엄벌을 내려야 된다는 진정서가 네. 도착했으니 아마 그것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이었는데 네. 2심에서 징역 23년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은 1심에서는 살인죄하고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이 안 됐죠. 네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남편에게는 살인죄,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형량이 확 올라갔었던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증거를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은 사실 판사의 마음이다. 네. 이거를 이제 자유심증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심 판사는 죽이려고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죽을 걸 예상을 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좀 판단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썩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실심 정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의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판사를 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억울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네. 어떤 부분은 의도성을 인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일반인으로서는 좀 헷갈리네요. 어떻게 그래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네네.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작전이 이렇게 세워야겠다 또는 변호인을 누구를 고용해야겠다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사법부 신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법원 쪽에서는 뭐 뒷얘기가 좀 없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는 법원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지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게 지금 나온 거다 이런 네. 분위기죠. 이게 여론이라는 건 사실 불특정 다수잖아요. 여론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과연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국민 보편 타당한 인식이라고 느낄 건지 물론 뭐 법감정이라는 게 일반인들하고 상식적으로 맞아야지 일반인들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건데 일반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인식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법관들 관련된 재판들은 뭐 지금 거의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좀 혹시 같은 법조계에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판사들의 자유 재량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잘못됐다 또 이렇게 뭐 그게 대법원 가서 아직 확정된 건 네, 아니니까요. 또 확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3심제를 마련을 한 이유겠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요즘에 뭐 양천 입양아동 네. 학대 사건부터 해서 우리 N번방 대표적이잖아요. N번방의 네. 경우에도 여론이 이제 들끓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 네. 재판에 뭐 반영될 수도 있지만 네. 판사가 그것에 이제 휘둘리면 이제 뭐 사법부의 정의나 재판 독립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양천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네. 엄청난 진정서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편철하고 네. 선고 전까지 보지 않겠다 아하.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판결문을 좀 자세히는 못 봤잖아요. 이제 네. 판결문 보면서 1심과 2심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일단은 이번 2심 판결문 1심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딘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재판이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 안 한 이유가 네.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고의가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였는데 2심에서는 그 진술 내용을 보니 얘는 자기의 성향이 뭐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래서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덮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때 되면은 이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진술을 보니 얘는 덮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 라는 걸로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필적 고의의 개념처럼 이게 설마 이게 사람을 죽이게 하겠냐고 하면 과실이지만 네.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무관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동을 이제 살해하는 그 상황 덮을 때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모질게 먹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부모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난 거다 한 거고 둘째아이도 이제 목을 줄러서 죽일 때도 그런 비슷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이죠.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게 판결문을 계속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 자녀에 대한 사건에도 뭔가 이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 아동 안전 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자녀 보호 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으면 이거를 무조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된다는 네. 건데 판사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법 조문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 1심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 감정이 안 맞고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돼 이거. 뭐냐면 사회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단죄를 받는 건 그 부모지만 네. 아이를 낳고 뭐 감당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주지 얘기도 안 하고. 물론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주위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우리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도 니네들도 잘못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판결문에? 판결문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왜? 네.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물림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동학대를 어린 시절부터 받고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애가 생겨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너무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